예,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연구 회장인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미국 법무부가 도요타에게 매긴 벌금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 벌금 1조 3천억 원이 급발진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도요타가 지금 이 벌금을 결정한 합의를 본 이유는 소비자들, 특히 운전자들한테 자동차에 대한 어떤 결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개선의 노력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해서 자동차 결함이 발생을 해서 급발진이 일어났다라는 취지의 어떤 결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이 소비자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하면은 이 자동차 메이커의 책임을 묻는 사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벌금 배경도 그런 배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결함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도요타가 예전에도 리콜 문제로 많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변명에 일관했다라는 취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메이커가 책임에 대한 부분들 자동차 결함이 아니라 소비자한테 고지하고 알려주고 개선의 노력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내는 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걸로 추산됩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은 적게는 수십 건에서 수백 건까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미국, 일본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솔린 엔진 기반으로 많이 공급돼 있고요. 또 자동 변속기가 거의 100% 공급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두 대 중에 한 대가 수동 변속기고 또 승용 디젤차가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급발진 사고가 상당히 적은데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운전자의 이제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급발진 관련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신고되고 있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 운전자 실수로 이 패소하는 경우가 100%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결함이냐 아니면 운전자 실수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법이나 이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조사 과실의 급발진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일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자동차 결함이라고 밝혀진 것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요타 같은 이런 사안이 상당히 많고요. 도의적인 책임에 의해서 일부 보상해 주는 경우 있지만은 자동차 결함이다라고 밝혀진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사, 미 항공우주국까지 참여해서 이 급발진을 규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면서요? 그렇게 어려운가 보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최대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결합이 돼서 움직이는 장치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또 이 사고가 만들어지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현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 결론이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나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 자동차 기술 발전도 높아지고 있지만은 이 분석해주는 이런 기술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수년 이내에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이라든지 관련된 장치가 이 개발이 돼서 해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도요타의 합의로 국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최근에 들어서 공공기관이 특히 정부기관이 제작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이 나온 것도 사실은 정부 기관 자체가 이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 합의가 나온 거거든요. 또 이런 벌금이 나온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향후에 이 급발진 관련해서 이 정부의 움직임 자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이걸 규명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블랙박스 카메라를 강화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 보죠?
네, 작년에 원인에 대한 부분도 발표도 있었지만은 올해도 지금 기자회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EDR이라는 장치 자체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만은 자동차 이 사고 기록 장치인데요. 이 장치를 보더라도 운전자 실수인지 자동차 결함인지를 밝힐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좀 더 장치 보강을 통해서 이 어느 쪽의 결함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장치 개발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의 장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예. 혹시라도 급발진 관련 사고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장인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